83강입니다. 121페이지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선인데 이제 총칙을 다 받고 여기 들어갑니다. 제2장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은 강제집행 총칙을 공부했죠. 그 이전에 물론 민사집행법 총칙 1편도 받고 2편에 강제집행에 돌아가지고 총칙을 앞에서 공부를 했고, 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데는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죠. 2장 끝나고 나면 이제 2장이 가장 방대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3장은 뭡니까? 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 예를 들면 동산 인도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하는 거고요. 자, 제2장에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집행 그러는데, 이 집행에는 보면 종류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 두 개를 합쳐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고, 강제관리, 이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관리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이 선박, 제3절이 선박이고, 제4절이 이제 동산 해가지고 유치동산 채권 그 밖에 재산권이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동산이든 뭐 부동산이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명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재산명시 절차를 우리 교재에서는 123페이지 2장 제2장 집행보조 절차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총설을 교재를 읽어봅니다. 이 총설은 뭐 이 뒷부분을 다 공부하고 나면 뻔한 얘기인데, 뒷부분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여기서 지금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뒷부분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다만 모를 때만 어려운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걸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뒤에 보면 다 알게 되는 걸 뭐 빠르게 읽고 넘어갑니다. 1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약칭 금전집행입니다.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금전집행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 돈 받기, 쉽게 말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금전채권의 강제적 실현,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 내국 통화의 급여 목적하는 경우도 되고, 외국 통화의 급여를 목적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특정물로서의 금전, 이게 이때는 금전이 뭐 돈으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특정한 물건으로 다루어질 때가 있겠죠. 예컨대 임치 운송의 목적으로 봉금이란 것은 뭐 이렇게 뭐 금고 같은데 집어넣어 가지고 딱 이렇게 특정 물처럼 이렇게 물건처럼 딱 봉해놓은 그런 것 같아요. 봉금, 봉해진 돈, 뭐 그런 거. 그런 금전일 때는 그게 특정물이죠. 특정물 인도 청구 채권이지, 이게 금전 채권은 아니다 이거죠. 이른바 특정 금전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 청구 채권이지, 비금전 집행이죠. 그러지요. 금전 집행은 아니다. 금전 채권은 아니다. 그거는 동산 인도 청구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청구권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고, 금전 채권은 아니다. 그것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전 집행의 3단계,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제1단계 압류,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제2단계 현금화. 그래서 압류해서 처분금지, 압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3단계 만족,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 3단계 절차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1단계 압류를 봅니다. 압류는 뭐냐?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입니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금지. 이게 압류다. 처분금지 시키는 게 압류다 이거죠. 채무자에 대해서 처분금지를 시킵니다.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 공권적, 권력적 행위입니다. 강제적 행위고 공권적 행위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 이런 의미에서는 공법이죠. 네. 한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압류의 주체는 누구냐? 유체동사는 집행관이 압류하고 이거 뒷조문에 다 나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압류하고 예, 이거 뭐 뒤에 공부하면 다 하는 내용이고 압류 방식은 유체물인 경우 이것도 다 뒤에 나올 얘기들이 권리 이전의 성립 요건 등기 등록 점유를 강제적으로 실행하고 즉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는 채무자 동의 없이 강제 실현인데 무슨 채무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압류의 취지를 등기 등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빼앗아서 점유를 현실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행하고 무체의 재산, 형체가 없는 재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권리 이전의 성립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등기 등록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내리죠. 압류는 그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 금지, 처분 금지, 영수 금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 금지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행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시키는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을 합니다. 그게 압류하는 방법 다 다르고 이 뒷부분 공부하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는 현금화입니다. 현금화는 팔아치우는 거죠.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건을.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유체물인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그 대상물을 양도, 매각해서 대금을 받아내고 무체의 재산권은 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넘겨주든지 네가 추심해라 라고 하든지 매각하든지 전부명령, 양도명령, 권리자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한다. 다 뒤에서 공부할 거고 제3단계는 뭐냐? 제3단계는 배당,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금화된 것을 채권자에 교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금전 집행은 목적을 달성해서 종료되는 거죠. 달성하며 콤마 당해 집행 절차에서 집행 채권자가 경합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으로서 혼자밖에 없으면 집행은 종료하지만 집행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현금화한 금원을 집행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배당에 참가를 쭉 하면 그때는 배당 절차를 밟아야죠.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뭐 우선권도 따지고 나중에 또 공부하면 배당 절차 공부하면 다 알게 되죠. 그 순위에 따라 만족을 주는 배당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어쨌든 뭐 압류, 현금화, 만족, 배당 이 3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이거죠. 우리 민사집행법이 그렇게 순서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금전집행에서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집행 절차에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여러 명의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123페이지 최초의 압류 채권자 처음에 강제 집행을 개시한 이 채권자와 그 집행의 도중에 절차에 이제 배당 요구하고 참가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두 번째 강제 경매 신청 압류의 경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어떤 지위를 내어주는가에 관하여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선주의, 둘째 평등주의, 셋째 뭐 양자를 절충한 군단 우선주의. 이거 군단 우선주의 이런까지 알 필요가 있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자, 우선주의는 우선배당주의, 압류우선주의, 각주 179를 봅니다. 이거는 우리 압류선착주의, 이거는 국세, 세금 거둘 때 조세징수에 관하여 이 원칙이 인정되고 있고 민사집행법상의 원칙은 아니죠. 자, 이게 민사집행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주의, 평등배당, 압류평등주의, 각주 180. 그 다음 이게 이제 평등주의고 그 다음에 양자를 절충해서 뭐 군단우선주의, 이건 저는 군단우선주의가 뭔지 저도 모릅니다. 집단우선주의, 수정평등주의, 뭐 이름도 많네. 하여튼 이런 주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 원칙이죠. 평등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당 방법에서 다 나올 거고. 자, 각주를 공부를 좀 하는데 압류 우선주의, 압류 선착주의, 이거 179 봅니다. 각주. 압류의 시간적 선호에 따라 현금화한 금원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순위를 달리해서 압류를 먼저 행한 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게 압류 선착주의인데 압류를 먼저 행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고 늦게 집행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현금화한 금원만 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국세기본법 36조 1항이 이제 조세징수에 관해서 이런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압류우선주의, 압류선착주의입니다. 이 판례들을 한번 봅니다. 우선 국세기본법 36조 1항에 가면 이게 국세기본법인데 이거 배당할 때 사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머리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이게 국세기본법입니다. 35조, 36조, 35조도 보고 가지만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뭐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있고 36조에 가면 이게 자 압류에 관 우선 이게 이제 압류 우선주의, 압류 선착주의인데 제1항 국세 체납 처분에 대하여 체납 처분이 국세 안 내면 뭐 이렇게 압류 같은 거 하는 게 체납 처분이죠. 저도 세법을 자세히 몰라서 여하튼 간에 체납 처분을 합니다. 세금 안 내면. 그래가지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하는 경우에 체납 처분을 해놓으면 다른 국세 및 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이 지금 국세 체납 처분을 한 데 말고 또 다른 국세 체납 처분 뭐 지방세 교부 청구 돈 나눠 먹자 하고 이게 세금관에도 이렇게 또 들어오겠죠. 교부 청구가 들어오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체납 및 체납 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이제 압류를 먼저 한 데가 먼저 세금을 받아간다 이 얘기죠. 예, 여기 국세 체납 처분에 납세 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 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이게 압류 선착주의입니다. 이게 36조 1항이고 압류 선착주의인데 이에 관련해서 판례가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판례예요. 자, 한번 읽어보고 뭐 이해만 하면 되죠. 자, 읽어봅니다. 국세기본법 36조 1항과 지방세법 34조 1항 이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겠지.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 압류선착주의. 뒤에 거는 괜히 그냥 복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따라오는데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권 채권자보다 조세 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의 예리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압류 선착주의는 체납 처분을 먼저 한 데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 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압류 재산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하는지에 따라 그러죠. 지금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이게 민사집행법 248조 그렇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3채무자는 압류당한 그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버릴 수가 있어요. 248조 1항에서 귀찮다 해가지고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저게 집행공탁입니다. 248조 1항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민사소송법, 지금은 민사집행법이겠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체납처분 압류를 민사집행법의 압류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같은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는 적용된다.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민사집행 압류하면은 세금 세무관세에 이제 연락을 하죠. 통지를 해가지고
세금 뭐 걷어갈 거 있습니까? 걷어가세요 하고 다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받으러 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압류선착주의는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뒤에서 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처음부터 너무 진을 펴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2005두 9088인데 이것도 앞에 서론은 대략 읽고 갑시다. 자,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금도 31항 3호인 걸로 보여요. 지방세법 31조 2항 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자, 이게 이제 국세 우선인데 하나만 봅시다. 국세기본법 지금 하나만 보고 한술밥에 배가 안 부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만 감을 잡고 넘어가죠. 35조가 굉장히 조문이 어려워요. 이거 보면 뭔 말하는지 헷갈려서 조문이 엄청 어렵거든. 여기서 그래서 일부만 발췌해서 봅시다. 다 보면 어려워서 헷갈려서 못 봐요. 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보면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의 우선징수입니다. 국세 및 체납 처분비가 우선징수입니다. 근데 예외를 뒀어요. 이 원칙을 너무 관철하면 뭐 다른 사건들이 너무 희생을 당할까봐.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거죠. 우선하지 못하는 예외가 3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3호만 봅시다. 이 3호가 엄청 어려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 이거 이제 뭐 기일이 신고일, 세금 신고하는 날, 뭐 세금 내라고 발송한 날, 뭐 납세 의무 확정일,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날짜가 있어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일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기일이, 아니면 뭐 언제까지든지 언제부터든지 정확한 거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돈 내라 하고 이렇게 발송한 날, 뭐 신고일, 뭐 납세 의무 확정된 날, 납부 기한은 아니네요. 납세 의무가 납부 통지서 발송일, 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 같아요. 일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하튼 법정 기일이 있어요. 지금 가나다 아까지 있네. 이 밑에 가나다라 아까지 정해놓은 그 기일, 그 날짜, 그게 법정 기일입니다. 이 법정 기일 이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이게 있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 보호법에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 그러니까 이 법정 기일 이전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이 담보권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 이 우선 변제권을 갖추어 버리면 그런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증서, 이 임대차 보증금, 이게 우선한다 이거죠. 이것이 국세에 우선합니다. 근데 우선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렵죠. 여기 나오는 법정 법정 기일 전에 성립한 이러한 담보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법정 기일에 앞선 이 우선 변제권, 담보권이 있다면 그게 국세보다 앞선다 이거죠. 그러면 국세하고 이 전세권, 저당권 등은 어떤 게 우선이냐 하면은 누가 먼저 성립했냐입니다. 이 법정 기일, 국세는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전세권, 저당권 등은 그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앞서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등이 앞서면 저당권이 국세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받는데 참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죠. 받는데 여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이 앞서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된다. 이거는 뭐하냐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이 날짜가 뭐든 간에 그거보다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하는 게 이걸 이제 이름하여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는 제외하고 당해세는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아닌 다른 국세하고 저당권 등 이 다툼을 벌이면 법정기일이 앞서냐 저당권 설정 날짜가 등기한 날이 앞서냐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럼 당해세는 가장 앞서 나와버리죠. 자, 이 당해세가 어디 나오는데 예, 이래가지고 그게 당해세입니다. 당해세가 어디 한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5항에 제1항 제3호의 강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이게 당해세입니다.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 이것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줄여서 당해세라 부르고 이 당해세는 항상 전세권, 저당권 등에 앞서버립니다.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더 앞서죠.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다. 지금 자 이런 저 조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입법 취지는 뭐 하여튼 그렇고 조화를 시키자 했는데 여하튼간에 조세 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 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 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건 뭐 법의 취지고 그래서 국세기본법 36조 1항과 지방세법 이제 지금 안 열어봤습니다.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의 예리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고 조세채권끼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압류선착주의고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 물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 절차,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압류선착주의가 민사집행 절차에서도 적용이 된다. 라고 했지 이것이 어느 채권자들 사이에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여기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보면 압류선착주의라는 것은 조세채권자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압류선착주의가 아니고 이때는 뭐였죠? 이거죠. 이 36조의 압류선착주의는 국세 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이고 요거는 압류선착주의 그 다음에 일반 담보물권자들하고 사이의 국세 우선 문제는 압류선착주의가 아니고 그때는 이거죠. 여기에 35조 1항 단서 제3호 이거는 이제 압류선착이냐 이게 아니라 법정기일로 따지는 거죠. 법정기일과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 이거 비교해 가지고 누가 앞서냐에 따지고 다만 당해세는 담보물권보다 항상 우선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법정기일과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한 일자 날짜 이거 비교해 가지고 누가 앞서냐에 따라서 앞선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담보물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35조 1항 그 단서 3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성립일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죠. 딱 아유 기침이 왜 이리 많이 당해세는 제외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건 설정일 이전의 법정기일이 도래. 한 조세채권. 이거는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조세채권이 앞서죠. 그것과 담보물건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의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조세채권이 일부는 담보물건보다 앞서고 일부는 담보물건보다 뒤선기에 막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뭐 누가 앞선다 제가 딱 나눠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담보물건을 중간에 놓고 그보다 앞서는 것도 있고 뒤서는 조세채권도 있고 그런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세가 1등이죠. 당해세, 일단 당해세 가장 우선 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다른 조세채권, 담보물건 이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건 설정일의 선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일단 담보물건보다 앞서는 조세도 있고 뒤로 밀리는 조세도 있겠죠. 그렇게 이와 같은 순서에서 매각대금을 일단 배분합니다. 1, 2, 3 해가 1등 담보물건에 앞서는 당해세는 물론 최우선이고 담보물건에 앞서는 조세 1번, 2번 담보물건, 3번 담보물건에 밀리는 후순위 조세 이렇게 1, 2, 3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배분을 다 해요. 배분을 하고 1번 다 먹고 2번 다 먹고 남는 거 있으면 3번이 먹는 거죠. 1번 다 먹고 없으면 2번, 3번 먹을 거 없고 자 이렇게 이제 1, 2, 3 우선순위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3등까지 돌아갈 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일단 담보물건자는 2순위로 배당받고 일단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1순위, 3순위가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한다 이거죠. 1순위, 3순위 받고 일단 받았다. 기분 좋네요. 집에 가려면 잠깐 스톱 일로 와라. 니하고 내하고는 압류선착주의 아니냐. 지금 담보물건자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죠. 압류선착주의가 민사집행 절차에서도 적용은 되는데 그거는 조세채권자들끼리 문제다. 담보물건자 사이하고 할 때는 압류선착주의 적용 못한다. 담보물건자는 압류선착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압류선착이 뭔가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36조죠. 36조 보면 여기 담보물건자 이런 말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담보물건자가 아니고 다른 국세, 다른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 처분가 우선한다라고 했지 담보물건자보다 앞선다는 말 없어요. 담보물건자하고는 35조 여기 보면 나오잖아. 여기로 해결하라 이거죠. 법정기일하고 담보물건 설정 날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가 자 압류선착주의가 민사집행에서 배당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그 적용 대상은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다 이거죠. 담보물건은 35조 1항으로 단서로 가야죠. 36조 압류선착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어떻게 하냐. 당에서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과 담보물건 다 모여라 해가지고 1, 2, 3을 정하죠. 법정기일 담보물건 설정일 비교해가지고 앞서는 채권 1등, 2등 담보물건보다 뒤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그 조세채권 3순위 이래가지고 1, 2, 3을 배당을 하고 2등은 집에 가라. 너는 압류선착주에 관계없는 사람 집에 가라 하고 1번, 3번 이리 와. 너 조세채권자잖아. 오케이. 압류선착주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번이 다 먹어버릴 수가 있겠죠. 뒤에 3순위 받아놓은 거를. 각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근데 구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여하튼 이렇다. 여하튼 압류선착주의는 담보물건자와 조세채권자 사이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당에서는 가장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과 사이에 1, 2, 3순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세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구체적인 사례가 뒤에서 한번 만날지 모르겠는데 이 총론이라 너무 진을 빼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예.